지금부터 빛의 간섭과 해절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간섭과 파동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간섭이란 둘 이상의 파동이 공간상에서 규칙적인 중첩 패턴을 보이는 현상을 간섭이라 하고요. 19세기 초에 영에 의해서 빛의 파동론이 다시 부각될 때 증거로 삼은 것은 빛의 간섭 현상이 됩니다. 여러분들 들어봤겠지만 뉴턴링이라는 현상이 있습니다. 이거는 빛의 간섭의 한계가 빛의 입자론의 주장자인 뉴턴에 의해서 실제로 일찍 발견되었어요. 하지만 150년 지난 후에 영이 이를 파동론으로 정확히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뉴턴은 빛의 입자성을 주장했고요. 토마스 영은 빛의 파동성을 주장한 사람입니다. 자, 영의 이중설리 실험과 프레넬, 프라운호프 등에 의해서 여러가지 간섭과 해절 현상이 관찰되어서 빛의 파동론이 확고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파동의 간섭과 빛의 간섭을 한번 비교해 보면 간섭은 파동의 일반적인 현상이지만 빛의 간섭은 파동의 간섭과 차이가 좀 있습니다. 일반적인 파동과 달리 빛은 파형을 인위적으로 조절하기 곤란하고 그래서 가간섭성의 빛을 만드는 것이 어렵습니다. 즉 결맞는 빛이라 그러죠. 그래서 토마스 영이 영의 이중설리 실험을 할 때 첫 번째 설리를 아주 작게 만들었습니다. 그게 바로 가간섭성의 빛, 즉 결맞는 빛을 만들기 위한 방법이죠. 스크린상에서 간섭의 결과가 관측이 됩니다. 스크린을 아니면 간섭의 결과를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아니면 안개라든가 안개 상자나 또는 연기 이런 걸 이용해서 간섭의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백 나노미터나 수백 마이크로미터 규모의 위치 차이에서 간섭이 생기게 되기 때문에 아주 정밀하게 실험을 진행해야 된다. 자, 간섭과 해절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해절은 파동이 진행하는 경로상에 장애물이 놓여 있더라도 이를 우회해서 그림자의 영역에도 미칠 수 있는 현상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회하는 여러 파동들이 만나서 이루는 간섭 현상을 말하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해절을 간섭으로부터 구분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우리가 보통 간섭과 해절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의미의 해절 현상에 의해 진행 방향이 다르게 우회하는 여러 파동들이 만나서 간섭의 효과로 공간에 특이한 무늬가 형성되는 것을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관례적으로 간섭이라 하면 각각의 파동의 위상차가 불연속적으로 되어 있을 때를 말하고 해절은 위상차가 연속적으로 변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렇게 구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간섭과 해절에 대해서 계속 설명을 하면 간섭과 해절이 같은 물리적 현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로 생기는 무늬의 차이가 뚜렷하게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간섭의 무늬는 넓은 범위에 걸쳐서 그 강약의 정도가 별로 변하지 않고 해절의 무늬는 주변부로 갈수록 점차 어두워지는 그런 특성을 보입니다. 아래 사진을 보시면 자, 아래 사진을 보시면 이 부분은 간섭문이고요. 이 부분은 단위 설리세에 의한 해절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얇은 막에 의한 간섭입니다. 자, 비누막이나 물 위에 뜬 얇은 기름막에서 나타나는 간섭 무늬는 우리 주변에서 쉽게 관찰할 수 있는데 이게 기름막에 의한 비누막에 의한 간섭 무늬입니다. 자, 그림과 같이 두께가 D인
D인 얇은 막의 위쪽과 아래쪽 막 AB에서 반사된 두 빛의 간섭에 의해서 이런 무늬가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얇은 막의 간섭 현상을 살펴보면 이런 거죠. 자, 여기서 이렇게 들어온 빛이 일부는 굴절하고요. 일부는 반사될 겁니다. 이렇게. 그리고 여기서 다시 반사되어서 반사되어서 이렇게 굴절해서 결국 요 두 빛이 내 눈에 들어오게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정광은 S가 단색 광원이라 할 때 P점에서 만난 두 광선의 위상차가 두 가지 조건에 의해서만 결정이 됩니다. 첫 번째는 광선의 경로차고요. 다른 하나는 AB점에서 빛이 반사될 때 매질의 상대 굴절률에 의한 반사광의 위상변화 이 두 가지 조건에 의해서만 경로차가 즉 위상차가 결정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자 그러면 파동이 반사될 때 그 반사파의 위상은 어떻게 변하게 될까요? 자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매질의 상대 굴절률에 의한 위상 변화를 고려하시면 되는데요. 이 상대 굴절률을 하면 파동이 진행할 때 밀한 매질에서 소한 매질로 가면서 반사가 될 때를 우리는 자유단 반사라 하고요. 이때는 반사파의 위상 변화가 없습니다. 하지만 소한 매질에서 밀한 매질로 갈 때를 우리가 고정단 반사라 하고 반사파의 위상 변화는 2분의 람다 또는 파이만큼 난다라고 얘기합니다. 단 여기서 소한 매질은 어떤 매질이냐? 소한 매질 전파 속도가 빠르다. 전파 속도가 빠른 곳을 소한 매질이라고 합니다. 즉 밀도가 크고 작고가 아니라 그 매질 내에서 파동의 전파 속도가 빠르면 소한 매질, 전파 속도가 느리면 밀한 매질이 되겠죠. 밀한 매질은 속도가 느린 것이죠. 전파 속도가 느린 것을 우리가 밀한 매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물 같은 경우에는 음파 같은 경우에는 밀이 소한 매질이고 공기가 밀한 매질입니다. 음파액에 있어서는 그래서 소밀의 의미, 파동에서의 소밀의 의미는 밀도가 아니라 그 매질에서의 파동의 전파 속도다.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얇은 막의 간섭에서의 강선의 위상 변화를 살펴보면요. 자, 굴절률이 N2, N3일 때, 즉, 점 C와 점 D에서의 반사를 한번 생각해 보면요. C에서 반사되는 요 광선의 위상 변하겠죠. N2가 N1보다 밀한 매질이기 때문에. 그리고 점 D에서는 N2가 N3보다 크기 때문에 위상차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요 광선과 요 광선은 위상이 2분의 람다만큼 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위쪽이 이제 N1, N2, N3가 아래로 갈수록 점점 굴절이 작아질 경우에는 위상 변화가 아예 없고요. 그 반대인 경우 N1, N2, N3 밑으로 갈수록 굴절이 커지는 경우 이 경우에는 점 C에서 반사될 때도 위상차가 있고요. 점 D에서 반사될 때도 위상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합하면 위상차가 없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렌즈에 코팅막을 입힐 때가 공기 코팅 렌즈 이러한 형태가 되겠죠. 자, 얇은 막의 간섭에서의 강선의 경로차입니다. 자, 실제로 여기서 반사되는 요 빛도 있겠죠. 이렇게 나가는 요 빛도 존재합니다. 자, 그래서 경로차를 살펴보면 실제로 이 빛은 이렇게 왔다가 이렇게 왔다가 이렇게 가서 이렇게 나가죠. 그럼 여기서 이 빛이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이 빛은 여기까지 옵니다. 그래서 실제 경로차는 이 부분이죠. 여기와 여기. 그래서 요 매질 내에서의 경로차 델타 프라임은 C 프라임 D 더하기 DE. 그래서 C 프라임 F 연장선을 그었을 때 근데 요 간격이 D이기 때문에
자, 람다의 공기 중에서 파장을 한번 생각해보면 공기 중에서의 파장을 람다의 공기라 하고 여기를 람다의 막이라 하면 여기에서의 파장을 람다의 막이라고 하면 람다의 공기는 n막의 람다 막이 됩니다. 실제로 여기서는 n2의 람다의 막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공기 중의 경로차는 결국 델타는 n 델타 프라임, 즉 다르게 표현하면 델타는 n2의 델타 프라임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경로차 델타는 2nd 코사인 r인데 좀 더 다르게 표현하면 2n2d 코사인 r이 될 겁니다. 그래서 n1, n2 이런 조건인 경우입니다. 자, 그 경우에는 델타 람다가 2nd 코사인 r은 m 람다가 되고 이게 상쇄 조건, m 플러스 2분의 1 람다는 보강 조건이 됩니다. m은 0, 1, 2 이렇게 쭉 되겠죠. 그럼 여기서 굴절률을 다시 한번 표현을 하면 이쪽을 n1, 이쪽을 그냥 n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를 n2로 하면 여기에서도 조금 더 쉽게 n2를 지워버려도 되겠죠.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도 마찬가지. 그러면 아주 깔끔한 식으로 표현이 될 겁니다. 실제로 이게 필요가 없겠죠, 그죠? 네. 뉴턴링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곡률 반경이 큰 렌즈를 팽팽한 유리판 위에 올려놓고, 자, 이게 곡률 반경이 큰 렌즈고요. 유리판이 밑에 있습니다. 그죠? 올려놓고 단색 광원의 빛을 위에서 비추게 되면 렌즈와 팽팽한 유리판 사이에 생긴 얇은 공기막에 의해서 여러 개의 밝고 어두운 동신문 모양의 간섭 무늬를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평행광선이 들어오게 되면 여기서 반사되는 놈, 그리고 들어와서 여기서 굴절해서 반사되어서 다시 이렇게 나가는 그 빛이 존재하겠죠. 그래서 이것들의 간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동심의 모양의 간섭 무늬를 우리가 뉴턴링이다. 그래서 뉴턴링에서 분석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먼저 렌즈의 곡률 반경 R이 공기 두께 D보다 매우 크다는 조건에 의해서 공기층의 두께 D를 구하면 자, R제곱은 스몰 R제곱 더하기 요 길이가 또 라지 R이기 때문에 라지 R 마이너스 요 간격이 D가 되겠죠. 그래서 라지 R 마이너스 D 전체의 제곱 이렇게 해서 이 식을 풀어서 정리하면 R제곱은 이 라지 RD 마이너스 D제곱. 그래서 근사적으로 보면 이 D제곱은 거의 0에 가까우니까요. 그래서 R제곱은 이 라지 RD가 되고요. 그래서 D는 2R분의 R제곱이다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경로차 델타는 2D의 간섭 조건을 설정하게 되면 반사된 두 빛의 위상차가 2분의 람다만큼 차이가 날 때 경로차 델타는 2D의 라지 R분의 스몰 R 제곱, 그래서 이게 M 람다가 되면 어두운 무늬, M 더하기 2분의 1 람다가 되면 밝은 무늬가 됩니다. M은 0, 1, 2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래서 M 이꼴 제로일 때 한가운데는 당연히 어두운 무늬가 되겠죠. 그래서 한가운데부터 조금씩 멀어지게 되면 이제 밝은 무늬가 나타나게 됩니다. 자, 빛의 해결입니다. 빛이 틈을 지나거나 모서리가 있는 장애물에 부딪힐 때 만들어지는 간섭 무늬를 빛의 해절이라 합니다. 그래서 간섭과 해절은 근본적인 차이가 없는 같은 현상이고요. 이 근본 원리는 어떤 거냐? 호이겐스의 원리와 춘첩의 원리를 쓰고 있다. 간섭은 적은 수의 파원, 즉 두 개의 파원,
많아야 3개, 4개. 그런 파원에서 나온 파들이 만들어내는 현상이고요. 회절은 일반적으로 틈 전체에 걸쳐 연속적으로 분포하는 파원들 또는 많은 수의 강운이 관여하는 현상을 우리가 회절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프라운호프 회절과 브레즈넬 회절입니다. 조금 어려울 수는 있지만 알아만 또 보겠습니다. 회절면과 스크린 사이의 거리 차이 때문에 우리가 프라운호프 회절과 브레즈넬 회절을 구분합니다. 회절의 종류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자, 프라운호프 회절은 회절면과 스크린이 아주 멀리 있어서 회절한 빛을 평면파로 볼 수 있는 거고요. 브레즈넬 회절은 회절면과 스크린이 가까이 있기 때문에 회절한 빛을 구면파로 봐야 됩니다. 그 차이가 있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가깝고 멀 그 차이입니다. 가까우면 브레즈넬 회절, 멀면 프라운호프 회절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프라운호프 회절과 브레즈넬 회절에 대한 설명이죠. 그래서 구면파로 생각해야 된다. 그러면 브레즈넬 회절, 평면파로 봐도 된다. 그러면 프라운호프 회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단위 설릿에 의한 회절입니다. 회절의 정도는 빛의 파장과 틈 또는 장애물의 상대적인 크기에 달려 있는데요. 어떤 조건에서 회절이 잘 일어날까? 설립 간격이 일정하다면 파장이 길수록, 또 파장이 동일하다면 설릿의 간격이 좁을수록 회절이 잘 일어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단위 설릿에 의한 회절을 살펴보면 틈의 열려진 각 부분에서 각 파면의 각 점들이 파번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어두운 무늬 여기 위, 그리고 첫 번째 밝은 무늬 이 두 개를 분석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기가 가운데죠. 중앙에 밝은 무늬에서. 그래서 좌측의 무늬는 시작점과 마지막 그 회전 격자의 시작과 끝의 경로차가 람다만큼 날 때입니다. 그래서 1번과 6번까지와 7번과 12번 사이에 각각의 점들은 전부 다 2분의 람다만큼 경로차가 나기 때문에 만나게 되면 소멸간섭을 한다 이런 의미고요. 이쪽은 우측 부분은 시작 부분과 끝 부분의 경로차가 2분의 3 람다이다 라고 해석을 해서 이 밝은 무늬를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총 12개의 점이 있다면 1번부터 4번까지와 5번부터 8번, 9번부터 12번 이 각각이 전부 다 2분의 람다씩의 경로차를 가진 점들의 집합이 됩니다. 1번과 5, 2번과 6 이 각각의 점들은 2분의 람다만큼의 경로차를 가지게 되죠. 그래서 1번과 4번, 5번과 8번, 1번부터 4번까지, 5번부터 8번까지는 요렇게 상쇄되어 버리고 남는 요 부분만 이 빛이 모여서 이 밝은 무늬를 만들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이 밝은 무늬. 단위 설릿에 의한 회절 무늬의 특징을 살펴보면 중앙에 밝은 무늬의 폭과 옆에 밝은 무늬의 폭의 비가 어떻게 될까? 이 중앙에 밝은 무늬의 폭과 여기에 밝은 무늬의 폭은 1이 되겠죠. 그래서 약 2배 정도 됩니다. 인접한 밝은 무늬의 차수가 커질수록 빛의 세기는 약해지게 되겠죠. 중앙에 밝은 무늬의 폭을 크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파장이 긴 빛을 틈을 좁게 하고 그 다음에 설릿과 스크린까지의 거리를 크게 하면 됩니다. 이중 설릿에 의한 간섭 무늬와의 차이는 뭐냐? 간섭 무늬는 인접 동일 무늬 간격이 거의等간격이고요. 회절 무늬는 중앙 극대의 폭이 다른 무늬보다 바로 그 옆에 있는 무늬보다 이웃한 무늬보다 2배 더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중설리세 간섭과 해절문인데요. 이게 이중설리세에 의한 간섭문이고요. 이게 단위설리세에 의한 해절문이고, 이 두 개를 합치면 실제로 우리가 보는 모습은 이런 모습이 됩니다. 당연히 가운데가 제일 밝겠죠. 하지만 거의 등 간격으로 이 이중설리세에 의한 효과가 나타나는 무늬가 나타납니다. 근데 이 부분들은 나타나지 않겠죠.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실제 실험을 통해서 관측하게 되는 이중설리세의 무늬는 바로 이 부분만 보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아주 넓게 강한 레이저를 이용해서 넓은 부분에 걸쳐서 보게 되면 이런 부분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중설리 실험에서 설리들의 폭이 0.25mm이고 각각의 중심은 1mm만큼 떨어져 있을 때 간섭 무늬의 체대들 중 어느 것이 빠질까 살펴보면 간섭 무늬의 보강과 소멸 조건을 따져보면 이 두 식이 나올 거고요. 그래서 1 나누기 2를 하게 되면 M'분의 M이 4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스몰 m은 4M'이 되기 때문에 4, 8, 12에서 빠지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가로등을 관찰해보면요. 불빛에 약간 차이가 있죠. 이 불빛과 이 불빛의 차이. 왼쪽에 있는 사진은 불빛이 몇 갈래로 갈라져 나오지만 오른쪽 불빛은 동그랗게 보입니다. 자, 이러한 차이는 카메라의 조리개 때문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조리개의 구멍이 작아져서 빛이 적게 통과함을 해서 이런 무늬가 나타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절 격자인데요. 디프렉션 그레이팅입니다. 회절 격자란 유리판이나 금속판에 가는 선들이나 홈들이 주기적으로 배열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를 투과하거나 반사한 파들이 진폭이나 위상이 주기적인 변화를 보이는 것을 우리가 회절 격자 또는 회절 격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투과형 회절 격자는 투명한 유리판 위에 1cm 정도의 범위 내에 수천 개의 가는 선들이 평행하게 그어져 있는 것을 투과형 회절 격자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그림은 회절 격자에 의한 빛의 강도를 나타낸 거고요. 실제 회절 격자 같은 경우는 무수히 많은 선들이 있기 때문에 그 격자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런 식으로 나타납니다. 등간격으로 거의 같은 세계로. 자, 그리고 실제 무늬는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자, 회절 격자의 모습을 살펴보면 설리세에 의한 회절 무늬입니다. 이게 회절 격자고요. 스크린 이름으로 나타나겠죠. 그래서 실제로 동의상 강습광의 경로차를 살펴보면 항상 D사인세타라는 경로차가 나타나게 됩니다. 여기와 여기에 간격이 D이기 때문에 D사인세타가 경로차가 되겠죠. 회절 격자의 회절 무늬를 분석해 보면 결국 경로차가 D사인세타인데 이게 M람다만큼 경로차가 나게 되면 바로 이게 보강 조건을 만족하는 그런 경우가 되겠죠. 그래서 D사인세타 이꼴 M람다, M은 0, 1, 2, 3, 4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회절 격자에서의 보강 조건은 이렇게 된다. 기억해 두시면 좋겠죠. 자, 회절 격자의 회절 무늬는 어떻게 분석하면 될까요? 두 설립 간격을 일정하게 유지하면서, 즉 이중 설립 간섭 실험에서 사용한 설립의 수를 점차 늘려가면서 레이저광을 비출 때 이런 경우를 한번 정성적으로 생각을 해보면요. 극대 무늬가 관측되는 위치는 이중 설립의 극대, 즉 보강의 위치와 같고요. 설립의 수를 늘림에 따라 극대 무늬의 세기는 증가하고 극대 무늬의 폭은 작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설립의 수를 늘림에 따라 극대점 사이에 위치한 극소점의 수는 증가하게 됩니다. 이것으로 간섭과 해절에 대한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